플레이리스트의 클래식 음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들은 탓일까요? 신선한 음악 어디 없을까? 그럴 때는 눈을 조금 높여서 유럽의 맨 윗부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작곡가들의 새로운 음악들이 이곳엔 가득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북구로 떠나보겠습니다. 북구를 대표하는 작곡가 아인슈타인. 이 드립 제가 지난번에 쳤었죠.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북구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와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곡은 팀파니의 연타 이후 귀에 익숙한 피아노의 하행 선율로 시작됩니다. 노르웨이의 민속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선율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북구의 선율이 생각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곡가 그리그입니다. 그리그는 1843년 노르웨이의 베르겐에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가깝게 지냈던 그리그는 15살이 되던 해 독일의 라이프치히 음악원에 입학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리그 역시 쇼팽을 존경했습니다. 특히 쇼팽의 피아노 소품곡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자신도 가곡이나 소품곡처럼 규모가 작고 섬세하게 흘러가는 곡을 작곡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차이콥스키나 드보르작 등 선이 굵은 작곡가들과는 반대되는 행보였죠. 물론 오늘 소개해드리는 피아노 협주곡은 오케스트라와 한 대의 독주 피아노가 함께하는 대규모 작품입니다. 도통 대규모 관현악 편성의 작품을 작곡하지 않았던 그가 이렇게 큰 규모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게 된 계기, 그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그리그는 니나 하게루프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게루프는 당시 덴마크에서 명성을 날리던 소프라노 성악가였는데요. 뛰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 지성까지 겸비하고 있던 그녀에게 그리그는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고, 하게루프 역시 그리그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되며 둘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는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둘의 사이가 사촌지간이라는 사실이었죠. 하게루프는 그리그의 2살 어린 외종사촌이었습니다. 사촌 간의 사랑을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하게루프의 집안에서는 둘의 사랑을 결사 반대했죠. 하게루프의 부모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리그와의 만남을 막았습니다. 자, 클람 구독자라면 또 익숙한 한 커플이 떠오를 텐데요. 바로 슈만과 클라라 커플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슈만과 클라라는 법정 투쟁 끝에 사랑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그와 하게루프 역시 부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결국 하게루프의 부모는 둘의 사랑을 인정하고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결혼, 그리그의 신혼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듬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알렉산드라도 얻게 되고, 휴가차 떠난 덴마크의 코펜하겐 근교 아름다운 휴양지에서도 온 가족과 함께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시립 관현악단의 지휘자 자리에 임명되기도 하고, 노르웨이 음악 아카데미를 직접 설립하는 등 음악적으로도 탄탄한 커리어를 구축해 나가며 누구보다도 밝은 장래를 그려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라 말할 수 있었죠. 여기에 사랑의 결실까지 더해졌으니 그리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행복을 곡으로 표현해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동안 작곡해보지 않았던 아주 큰 규모의 곡으로 말이죠. 그는 자신이 느낀 사랑에 대한 행복과 젊은 청춘의 패기, 직접 듣고 자란 노르웨이의 선율을 집대성해 한 달 만에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시킵니다. 그의 유일한 협주곡이자 몇 안 되는 대규모 음악 중 하나인 피아노 협주곡은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북구의 쇼팽이라 불릴 만큼 피아노 실력이 출중했던 그리그. 이 젊은 음악가는 자신의 연주 기교를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곡을 작곡했습니다. 독주 피아노의 화려한 기교와 거침없는 테크닉, 여기에 노르웨이의 대자연을 품은 듯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더해져 곡은 아주 화려하게 진행됩니다. 실제 이러한 매력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에 올리는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됐죠.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대중은 물론 동료 작곡가들에게도 극찬을 받으며 그리그의 명성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호령하던 음악가 리스트 역시 이 곡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스칸디나비아의 혼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그리그에게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며 용기를 심어주기도 했죠. 그리그는 이 작품이 이미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7번이나 개정 작업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곡의 커다란 틀은 그대로 두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간 것이죠. 악보의 초판과 마지막 개정판을 비교하면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이 무려 300부분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현악법이 익숙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작곡된 곡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나 여러 번 디테일하게 수정 작업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성격이 섬세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에게 극찬과 용기의 말을 건네주었던 리스트가 1악장의 두 번째 선율을 첼로가 아닌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7번의 개정 작업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스트의 격려를 충실히 따랐네요. 마지막으로 수정을 마친 최종본은 그가 세상을 떠난 해인 1907년 완성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로 듣게 되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이 바로 이 1907년 버전이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는 물론 같은 낭만주의 시대를 살아갔던 쇼팽과 슈만, 그리고 리스트 등 수많은 작곡가들이 남긴 명 피아노 협주곡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에는 다른 곡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광활하게 펼쳐지는 북구 특유의 색채감이죠. 평화로운 북구의 선율에 젊은 청년의 패기가 더해져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이미지를 그려나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1악장, 특히 도입부가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2, 3악장 역시 놓치기 아까운 매력들로 가득한데요. 2악장은 피아노 협주곡 역사상 가장 서정적인 멜로디를 꼽을 때 항상 언급될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연의 이미지를 잘 나타냅니다. 3악장 역시 노르웨이의 전통 춘곡 리듬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경쾌한 에너지가 가득한 악장이죠. 곡의 후반부, 곡이 마무리되며 시작되는 전체 오케스트라의 총 연주는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 정도로 웅장하고 장대합니다. 그리그는 피아노 협주곡을 통해 북구를 넘어 명실상부 유럽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하게로프 역시 그리그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며 그의 옆에서 음악적,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훌륭한 피아니스트 그리그와 뛰어난 소프라노 하게로프, 둘의 케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슈만이나 차이콥스키와 대등한 위치에서 위대한 낭만파 협주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 곡은 노르웨이적인 특징으로 가득해서 보다 무거운 중앙유럽의 낭만주의와는 달리 북유럽적인 서정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협주곡은 따스하고 밝으며 장중하면서도 민족적이다. 노르웨이의 한 피아니스트가 말한 것처럼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그 어떤 곡보다 북유럽적입니다. 흔히 들려오는 낭만 시대의 클래식이 어느 날 무료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때가 바로 이 신선한 북구의 선율을 찾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